열정과 웃음을 배낭에 담고 세계를 여행하는 27살 정희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기 세계지도가 보이시죠? 그쵸? 자, 여기 세계지도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한 달 안에 여러분이 이제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돈이 있다면 직접 드리고 싶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세계지도에 있는 나라 중에 어디를 가고 싶으신가요, 혹시? 유럽. 네, 유럽. 아, 좀 더 구체적으로. 유럽에서? 프랑스. 네, 프랑스 좋고요. 그다음 또? 네, 스페인 좋고요. 또? 크로아티아. 네, 크로아티아. 네. 주옥 같은 나라들이 나왔어요. 마침 제가 유럽 여행을 했는데 다 유럽 국가에 찍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프랑스 그리고 크로아티아 또 스페인, 자, 그곳에 여러분의 친구 집이 있다라는 상상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그곳에 친구 집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친구 집에서 제가 얹혀 자기로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얹혀 자면서 여행을 한다면 그런 여행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낭비가 준다, 숙박비가 안 된다. 또 다른 장점은 없을까? 혹시요? 네, 새 친구를 사귀고, 예? 그렇죠. 현지인과 또 이게 친분을 쌓을 수 있고 아주 바람직한 대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세 가지가 해결이 되죠. 우리 제일 생활에서 중요한 거 뭐죠? 먹고, 자고, 네,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길게요. 자, 그렇게 해서 저의 하루 일과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친구 집에서 잘 때 저는 저 왼쪽 위에 사진 보시면 이게 뭐죠? 독일의 유명한 빵이죠. 프레츠, 그렇죠? 자, 아침에 일어나서 숟가락을 하나 얹습니다. 그렇죠? 친구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자, 배가 부르니까 산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현지에는 내 자전거가 없으니까 친구 자전거를 빌려 타고 운하를 한 바퀴 돕니다. 네, 너무 얹혀 사는 것 같나요? 자, 왼쪽, 네, 전 뻔뻔해요. 그래서 자, 왼쪽 아래 보시면 해가 좀 뜨니까 친구한테 꼬셔서 야, 우리 해변을 한번 산책을 하자 하고 산책도 한번 하고, 마지막으로 기차역으로 배웅을 나온 친구들과 자, 눈물 어린 자, 드라마, 네, 그런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자, 이런 여행의 장점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현지인의 집에 머물고, 그리고 현지인과 친구가 되는 SNS, 요즘 핫하죠, 그렇죠? SNS 네트워크가 바로 카우치 서핑입니다. 자, 영어로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참여하자. 한 번에 한 카우치씩. 카우치는 이렇게 푹신한 소파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즉 이렇게 현지인의 집에 머물면서 친구가 되는 커뮤니티는 미국인인 케이지 펜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좀 되게 재밌게 시작을 했는데, 아이슬란드로 저렴하게 여행을 가고 싶은 그 펜튼이 현지 대학 사이트를 해킹을 해서 1,500명의 대학생의 그런 메일 주소를 빼냈어요. 그 다음에 메일을 보냈죠. 나 좀 재워달라. 이분도 좀 만만치 않은 철면피죠.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답장이 몇 통 정도가 왔을까요? 한번 상상해 본다면 2통, 조금만 더 후하게. 2통이면 제가 발표 못하죠. 자, 몇 통 정도 왔을까요? 몇 통이요? 네, 정확해요. 50통이 왔어요. 그래서 자, 일면식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애가 메일 보내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딜리트 누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려 50통의 답장이 온 것에 착안을 해서 2004년도에 이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역시 이제 6년째 카우치 서핑을 통해서 이제 세계를 여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카우치 서핑 여행 에세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여행의 장점을 소개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얘기를 하실 때 사진 중에서 민트 옷 입은 사진을 좀 많이 찍어주셨더라고요. 자,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제가 카우치 서핑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공유하고자 해요. 카우치 서핑 여행을 떠난 이유, 굳이 왜 카우치 서핑이었느냐? 자, 유럽 여행을 제가 떠나고 싶었던 것은 군대 가기 전이었어요. 왜냐면 군대를 가면 내 인생은 끝이 나니까 나중엔 시간도 없을 것 같고 돈도 없을 것 같고 대학생들 다 가는데, 이유는 되게 평범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 유스 호스팅이나 게스트하우스부터 막 찾아보죠, 그렇죠? 여러분들 가면 뭐 인터넷 리뷰 같은 것도 막 보잖아요. 근데 전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많아. 정보가 너무 많아. 없는 것도 이제 너무 많아서 그거 고르는 것도 하나하나 스트레스일 뿐더러, 게다가 또 내가 일정이 바뀔 경우에 숙소를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단점이 있었고, 또 고집이 세서 부모님 돈 안 받고 자비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룻밤 자는 숙박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형의 소개를 받아서 카우치서핑이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는데, 물음표가 이제 느낌표, 자, 아차하고 느낌표가 떴죠. 번거로운 예약 절차와 숙박비가 없이 현지인 생활 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다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준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한 준비예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잔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뻘쭘하죠. 뻘쭘한 것뿐만 아니라 그 집주인한테 좀 미안하죠. 약간 뭔가 신세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래서 제일 큰 고민이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엄청 고민했어요. 내가 특기가 딱히 없는데 한국에 뭔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한국 요리를 준비를 했죠. 뭐 다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고추장 1kg짜리 들고서 볶음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볶음밥의 3단계 썰고 넣고 볶으면 되잖아요. 그쵸? 뭐 디테일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모자라서 제가 왼쪽에 있는 평소에 가지도 않던 남대문 시장에 가서 이렇게 복주머니를 산 다음에 오른쪽과 같이 대량 선물 구매를 했습니다. 한국에밖에 없는 것은 누룽지, 또 홍삼, 뭐 한국 동전, 그쵸? 사실 제 성격이 되게 꼼꼼해요. 그쵸? 이렇게 보면 좀 아시겠죠? 자, 한국 선물, 한국 요리 하나하나 챙겨갈 만큼 저는 되게 꼼꼼하고 완벽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어요? 카우치 서핑 하라면? 자, 뭔가 더 쉽게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자 어쨌건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정말 징글징글하게 준비를 해갔습니다. 네, 죄송해요. 이럴 수가. 자, 그 다음 샷에서 자, 첫 번째 1화예요. 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자, 여행을 막상 떠나면 어떨까요? 준비한 대로 된 사람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자, 라트비아에 있는 마리오. 자, 라트비아라는 나라 가보셨나요, 혹시? 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어떤 나라죠? 라트비아? 네, 좋은 나라. 또. 네, 너무 되게 브로드하네요. 라트비아는 저쪽 북동 유럽에 있는 곳이에요. 러시아와도 가깝고 또 소지섭이 밭을 갈고 김태희가 사과를 판다는 그 미남 미녀의 나라도 유명해요. 자, 여기서 만난 마리오 역시 패셔너블하고 파리지행을 꿈꾸는 청년이었어요. 눈이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제가 한국 요리를 해주겠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막 눈에 레이저 빔이 막 나오는 거예요.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함께 장을 보는 것까지 괜찮았는데 요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DSLR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와서 너의 모든 요리 과정을 촬영하고 싶어. 자, 이 비하인드 스토리 얼마나 걱정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료를 썰 때 자, 막 양파를 써는데 막 칼이 막 발발발발 떨리고 또 이제 막 후라이팬에 집는데 덜덜덜덜 떨리고 자, 그렇게 해서 마리오의 눈빛은 차츰 사그러져 가고 자, 카메라를 조용히 부엌에 놓고 자기 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대략 실패죠. 그렇게 해서 볶음밥을 줬는데 반쯤 남긴 거예요. 질 수 없지 의지의 한국인.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밥을 조금 더 익혀가지고 물을 부으면 뭐가 나오죠? 네, 숭늉. 자, 그 숭늉이죠. 자, 누룽지는 이제 그 건더기고 자, 숭늉이 나와서 제가 라이스티라고 해서 이렇게 줬어요. 소화에 좋다 라고 줬는데 돌직구 발언이 나옵니다. 야, 이걸 마셨는데 타고 나면 제 맛이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타고 나면 제겠죠,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떡실실을 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사실 처음에는 너무 의지가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카우치 서퍼 집에서 하룻밤만 자면서 이렇게 여행을 다녔어요. 여러분 한 도시에 이틀만 있고 이렇게 여행 다니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실 거예요, 아마. 그치? 여행 엄청 피곤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잠을 잔 게 이제 벨기에쯤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나도 모르겠다 하고서 그 커플 집에서 카우치 서핑을 했는데 그냥 푹 퍼질러 잤어요. 14시간, 16시간이고. 남의 집이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피곤한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바로 여행에 있어서는 내가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그 순간이 항상 행복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이제 카우치 서핑은 사람을 만나면서 하는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면서 하는 여행인데 제 성격이 그냥 여행 준비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완벽하고 싶어 해요. 내가 항상 웃으면 상대방도 웃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자, 그런 성격이었는데 자, 카우치 서퍼들은 자, 강남 스타일, 즉 말춤 나오기 전에는 한국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여행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게다가 그 사람들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3일 이상 머물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웃을 수 있을까요? 여기 얼굴이 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렇게 내가 항상 웃고 좋은 사람인데 한국과는 너무 다른 환경에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찡그리고 싶은데 찡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러고 싶은데 너무 다른 것도 많아요. 웃음 코드, 뭐 소통하는 언어, 생활 사이클까지. 그렇죠? 밤에 안 자고 막 이러면 이제 미치죠. 자, 그런 것처럼 그 이면에 좀 그늘을 하나 둘씩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잘생겼죠?
별로 호응이 없네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이 친구는 이제 노르웨이에서 만난 미켈이라는 친구예요. 아마 자 노르웨이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연어, 오로라, 또 피오르드, 절벽, 네, 절벽도 있군요. 네,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백야의 나라라고 유명하죠, 그렇죠? 자, 노르웨이가 매우 춥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집에 이제 머물기로 했을 때 미켈이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 동네 뒷산으로 1박 2일 캠핑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되게 구미가 당기잖아요. 이왕 여행하는데 캠핑 가면 뭔가 낭만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노르웨이는 산악국가입니다. 그렇죠? 산악국가라서 동네 뒷산이 우리나라 설악산보다 높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못하고 네. 게다가 만년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떠났는데 이 친구 별명이 술록이에요. 술록. 이 친구는 산에서 걷지 않습니다. 뛰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막 너스레도 떨었거든요. 제가 좀 달리기 좀 한다고 하는데 전 등산을 잘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웃는 좋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너무 뒤처지고 그 친구 또 꽁무니만 따라가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 가방을 바꿔매자. 야 내가 내 가방이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 친구 가방에 텐트가 하나 들어와 있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점점 염장을 지르더라고요. 야 걷지 말고 뛰어봐. 산은 뛰는 게 제맛이라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한 장장 8시간의 신세를 지면서 산 중턱까지 올랐을 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그 친구의 대답은 조금 의외였어요. 제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르게 그 친구는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 있잖아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웃으면서 나 등산할 수 있어 나 너한테 잘할 수 있어 한국 요리 해줄게 아까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던 것들보다 그냥 제가 헥헥대고 힘들고 가방 바꿔매자고 꾀도 부리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솔직한 마음들을 너무 좋아한다는 사실을 받고 그 극적인 체력적으로 극적인 상황이면 감동도 커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는 뭐지? 이걸 보여줬는데 나를 그래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네. 실제로 미켈과는 거의 지금도 의형제처럼 지구 반대편에서 열심히 잘 지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좀 민망하긴 한데 제 얼굴이 커서 그렇죠? 이렇게 제가 사실 이 사진의 비화는 프로필 사진인데 네덜란드 카우치서퍼 중에 사진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만에 이 집을 다시 카우치 서핑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반가우니까 이제 제가 좀 과음을 좀 했죠. 그래서 과음을 해서 얼굴이 좀 가려서 정상인데 되게 빨개요. 자, 그렇게 해서 활짝 웃는 미소였는데 생각지도 않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했던 내가 그렇게 한국 요리 열심히 해주고 내가 그렇게 한국 선물 다 준비해가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냥 내가 웃는 이 모습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이 든 것은 제가 남의 집에 갔을 때 그쵸? 남의 집에서 이렇게 카우치서핑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이렇게 의도를 하고 한국 요리를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해갔지만 완벽한 준비도 깨질 뿐더러 내가 좋은 사람이려고 애를 쓰면 상대방이 생각보다 똑똑해요. 내가 그게 인위적인 모습이라는 걸 생각보다 빨리 파악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 이렇게 웃으면 얼굴에 되게 주름이 많이 져요. 그렇죠? 되게 주름 많이 지고 팔도 아프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내가 나를 그대로 드러냈을 때 솔직하게 드러냈을 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을 오히려 한국이 아닌 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조금 느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느끼기 시작을 했고 또한 또 카우치 서핑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영어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영어를 잘해야지 하지 않나요? 하지만 많은 카우치 서퍼들은 생각보다 언어를 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직업이 되게 다양해요. 사진사, 그리고 NGO 뭐 직원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리고 뭐 건설업자들도 있고 자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각자 말투도 다 다르겠죠. 그렇죠? 영어가 안 통하는 사람들도 워낙 많고 하지만 우리 친구를 사귈 때 좋은 친구라고 하면 말을 잘하는 친구일까요? 과연? 아니죠. 말을 몇 마디 하지 않아도 같이 있으면 편안한 친구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웃는 친구라고 내가 마음이 편할까요? 과연? 앞에 계속 웃고 있으면 나도 웃어야 되잖아. 그치? 나 웃기 싫은데.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친구들이 환한 미소로 저를 사진을 계속 보내줬거든요. 저런 미소로 날 기억해줄 때 내 참모습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뭐 화장이 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된다고 해서 남들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다 아시죠?
내가 제일 걱정되는 것처럼 내 참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작 나였구나. 나는 왜 자꾸 내가 웃으려고 했지? 왜 좋은 사람이려고 했지? 정작 한국 요리, 한국 선물 다 준비해가도 결국 중요한 건 웃음이었구나. 미소였구나. 하지만 사람마다 다양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뭐 웃는 거 워낙 좋아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뭐 예를 들어 유머 감각이 워낙 좋다거나 아니면 행동하는 게 좀 재밌다거나 여러 가지 내가 모르는 장점들을 상대방이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좋아해 준다라는 가능성, 믿음을 가지니까 내가 어떨까요? 행동하는데 훨씬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자, 저는 아직도 카우치 서핑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기대하세요. 자, 요즘에는 여러 개가 나오네. 자, 요즘에는 이제 더 이상 재 만나는 숭늉, 뭐 덜 익은 볶음밥 뭐 이런 거 안 만들고요. 요즘에 이제 한국의 쌈 문화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쌈 같은 거 불고기를 해줘서 이렇게 먹여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한국에 오는 카우치 서퍼들을 받아서 제 집에서 재우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까지는 아니지만 찜질방에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한 제가 아까 느꼈던 바들을 여러분에게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단에 서기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요즘에 수영을 배우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상체를 보시면 그렇게 수영을 할 것 같은 몸은 아니지만 수영을 할 때 몸이 물에 뜨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몸에 힘을 빼는 거 아예 명료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제 몸에 힘을 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자꾸 가리려고 하고 웃으려고 하고 남의 시선을 자꾸 신경 쓰고 이거보다는 그냥 내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제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드러내는 거. 너무 두려워. 하지만 저 역시 6년간의 여행으로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저 아직도 소심하고요. 되게 태연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빨이 막 덜덜덜덜 떨려요. 완벽주의도 장난 아니에요. 저랑 일하시면 피곤해요. 자, 하지만 저는 그 성격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굳이 요즘에 변화하고 발전하고 그렇죠? 그런 키워드들을 먼저 익히기 전에 내가 혹시 가지고 있는 매력은 없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뭔가를 자신이 잘 아는지를 혹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before trying to change,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국어로 표기하면 좀 그래서 know yourself. 조금 더 자기 자신이 가진 매력 같은 것을 더 파악하고 또한 멀리 여행을 다니시면서도 뭐 카우치 서핑이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